이번 시간에는 용접 작업과 안전 점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작업 안전 관리의 54페이지부터 64페이지, 그리고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 안전 보호구 점검하기와 안전 점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안전수칙에 규정된 보호구의 구비 조건을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며 용접 작업 전 전원 장치를 점검함으로써 감전사고로부터 방지하는 요령을 익히고 용접 작업 전 CO2 가스 연결 부위의 누설을 점검해 가스 중독과 질식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 요령법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 안전 보호구 점검하기와 안전 점검하기에 대해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각종 보호구 및 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과 용접 작업 전 전원장치 점검과 고장 원인 파악 시 주의사항, 그리고 CO2 가스 용기 연결 부위의 누설 점검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보호구와 보호복, 용접기 전원장치 및 부속 설비, CO2 가스 누설 점검 및 가스 연결 부위 점검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날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오늘은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기습 방문을 해서 그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기습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용접 작업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작업자분을 한번 만나서 그 안전, 얼마나 안전을 잘 지키고 작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용접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안전에 대한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용접을 하시는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헬멧도 착용 잘 하시고 앞치마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잘 착용을 하셨는데 발덮개도 하셨네요. 그런데 방독면을 착용을 안 하셨고, 그리고 용접 장갑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고 용접을 하시면 위험해요. 안전화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왜 착용을 안 하셨습니까? 사실 알고 있긴 하지만 용접하다 보면 바쁘고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잘 안 지켜지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앞치마도 하시고 이렇게 뭐 헬멧도 잘 쓰시고 용접 작업을 열심히 하신 거 정말 좋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 안전화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고 용접을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안전 화이팅! 용접 일이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하지만 용접 일을 하다 보면 뿌듯하고 보람차고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안전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 화이팅!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접 작업과 안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용접 마스터 유기섭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실제로도 많이 발생해요? 그럼요. 그 용접 작업 현장에서는 그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의 재해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피해가 상당하겠어요? 그럼요. 이런 안전사고는 결국 그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용접 현장 그 안전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네, 지금부터는 안전수칙에 규정된 안전보호구 착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안전보호구가 어떤 건지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전보호구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안전보호구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 또는 착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편이나 비산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그 기계장치의 그 방호덮개나 그 분진 가스 등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 막이는 이런 장치는 보호구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고로 그 보호구는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그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 각국에서도 그 보호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 유럽에서는 보호구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나 그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보호구가 안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보호구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 선택과 선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 선택 조건은 첫째, 착용 및 조작이 원활해야 하며 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작업자의 체형에 맞는 보호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 목적에 맞는 용접 장갑 및 특수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손 부위는 작업 활동 시 감전 위험이 가장 높은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높을 경우 사용 전압에 맞는 안전 용접 장갑의 사용이 요구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안전보호구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소개해 주실 안전보호구는 어떤 걸까요? 예. 먼저 안전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요? 예, 안전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많이 보셨죠? 이것이 작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모입니다. 안전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안전모는 그 등급에 따라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A, B, E 등급은 그 낙하와 추락,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제품을 뜻합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그 안전모는 이 등급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예. 최근에 안전모는 그 합성 수지를 이용한 ABS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안전모를 그 등급별로 구분해 보면 A는 낙하 방지용, 그 다음에 A, B는 낙하 및 추락 방지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 E는 다목적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안전모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 안전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그 목적에 맞게 잘 착용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저도 이제 안전모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이런 안전모를 착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첫째, 네. 그 작업 목적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요. 둘째, 그 5개 작업자는 그 흰색의 FRP 또는 그 PC 수지로 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셋째로 중량이 가벼운 것을 착용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모 착용 시 반드시 그 턱끈을 바르게 하고
이 위반자,特근을 제대로 안 한 사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접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모에 이어서 이번엔 또 어떤 보호구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그 안전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안전화. 자, 안전화가 요거죠. 요거. 아, 이게 안전화군요. 예, 이거 안전화 만져보실래요? 예. 진짜 튼튼해 보여요. 이 안전화는 보호 기능 및 그 작업 장소와 네. 그 작업 특성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제품을 딱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예. 먼저 안전화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이건 내려놓고. 예.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화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로 경작업용 안전화는 뭐 금속, 뭐 전기 제품 조립, 뭐 화학품 선별, 그리고 반응 장치 운전, 식품 가공업 뭐 등 이렇게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통 작업용 안전화는 일반적으로 기계 공업, 뭐 금속 가공업, 뭐 운반, 건축업 등 뭐 공구 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뭐 차량이나 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 조작하는 일반 작업장에서 사용합니다. 네. 예. 셋째로 중작업용 안전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광산에서 채광, 뭐 철강업에서 원료 취급, 가공, 뭐 강제 취급 및 강제 운반, 건설업 등에서 그 중량물 운반 작업 가공 대상물에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합니다. 예. 정말 작업 특성에 따라 아주 다양한 안전화가 있는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용접 현장에서 그 근로자들의 발을 보호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아주 기본적인 보호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한 그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안전화는 자칫 여러분들이 운동화나 등산화로 대체해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또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네. 사업장의 그 규모나 현장의 작업 환경을 불문하고 그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화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지만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안전화 모양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안전화의 크기별로 이제 4인치 안전화, 6인치 안전화, 8인치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안전화가 이게 이제 6인치 안전화인데요. 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접용 가죽 안전화입니다. 인치라는 거는 사이즈죠? 예, 여기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높이를. 예, 그래서 용접 작업 시 불꽃이 튀어도 그 안전화의 외피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화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용접 보호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접 작업은 전기와 고열을 사용하는 작업이라서 작업장의 용도에 맞게 용접 보호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하는데 용접 보호복은 대체 어떤 건가요? 일반적인 옷이랑은 확실히 다르겠죠? 많이 다릅니다. 예. 보호복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파란색의 옷이 보호복이었네요. 이게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만져보시죠. 가죽이었어요? 예, 가죽입니다. 그렇네요. 예, 보호복은 그 고열과 방사선, 중금속 또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작업복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용접할 때 이제 사용하는 작업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소개해 주실 보호구는 어떤 걸까요? 예, 이번에는 아주 멋있는 건데요. 용접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아이언맨 같이 생긴 아이언맨 네. 악당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용접면은 이렇게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용접 헬멧과 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이렇게 핸드실드가 있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써보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잡고 쓰면 되는 건가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 멋있으신데. 멋있나요? 네, 멋있습니다. 근데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크를 발생시키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럼요. 예. 요거는 이제 아크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광선,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스패터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이 달린
보호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또 용접 중 발생하는 유해한 광선을 뭐 차폐하고요. 그리고 용접 작업자의 눈을 보호하고 용접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은색으로 착색한 차광 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차광 유리는 어두운 빛의 밝기에 따라서 뭐 사용 가능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용접면을 고를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예. 그 용접면을 고르실 때는 가볍고 네. 뭐 견고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크 발생 시 그 빛과 열로부터의 그 단열 및 뭐 차광 능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들고 계신 거는 뭔가요? 마스크처럼 생기긴 했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 요거는 마스크 방독 마스크인데요. 예, 귀마개는 아니고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용접 작업을 할 때 항상 착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어. 그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 발생 장소에서 네. 그 용접할 경우에 반드시 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네. 또 작업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네. 그 용접 시 사용하는 마스크는 방독면과 방진용 중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목적에 맞게 선택하셔야 되는데 용접하실 때는 이렇게 방독 마스크를 선택하셔야겠죠. 네, 이번에는 뭐 용접 장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접 장갑은 자, 여기 용접 장갑이 있는데요. 아. 예. 그 충전 부위의 접촉으로부터 그 손을 보호하기 위한 그 네. 작업용 용접 장갑입니다. 이건 역시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가죽으로 어.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 손이 더러워지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용접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오히려 그 용접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 재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요. 예. 오. 뭐 글라인딩 작업을 한다든지, 네. 그죠? 예, 고속 회전체를 다루실 때는 이렇게 이런 장갑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용접 장갑을 착용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작업에서는 뭐 작업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서 절대로 그 용접 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용접 보호복에는 앞치마, 앞치마를 제가 가져왔고요. 이게 예, 앞치마예요? 예, 용접하실 때 이제 네. 착용하시는 건데요. 일반적인 앞치마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귀마개가 있습니다. 귀마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꼈던 건데요. 예, 수업 시간에 굉장히 큰 소음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귀를 네네.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거는 이제 귀마개가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머리에 쓰는 이제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 요것도 똑같이 이제 귀마개. 귀를 이제 그렇죠. 보호해주는 거죠. 그렇죠. 청력을 예, 보호해주는. 예.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뭐 설명 안 해드린 것 중에 그 일회용 요게 마스크입니다. 같은 마스크는 예. 일회용일 뿐이에요. 그렇죠. 일회용 마스크인데 요거는 이제 1급 방진으로 사용하시면은 그 용접하실 때 네. 흉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걸러주기도 합니다. 성능은 똑같나요? 성능은 이제 비슷한데요. 네. 예, 방독면이 조금 더 성능이 더 우수하겠죠. 예,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예, 요거는 이제 보안경입니다. 보안경. 보안경이요? 예, 보안경. 요거는 용접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착용을 해주셔야지 이제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불꽃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불꽃보다는요, 이제 네. 뭐 파편이 튀면은 이제 눈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또 이제 머리에 쓰는 이제 용접용 두건이 있습니다. 아까 머리 긴 사람들이 써야 된다는 그거 맞나요? 예, 요걸로 이제 그렇죠. 머리 기신 분들도 요거를 쓰시면은 이제 네. 머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이걸 쓰고 안전모를 쓰는 거죠? 요걸 쓰고 안전모를 쓰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안전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용접보호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실제 착용하는 수행 순서를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시죠. 예. 그럼 순서대로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용접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용접 작업 전에 그 전원 장치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CO2 용접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용접기 전원 장치에서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용접기의 연결 전선은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규격품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지를 할 때 그 접지 시설은요. 네. 그 수도 파이프 또는 접지봉에 접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주의하실 게 가스나 가연성 액체 운반 파이프에 접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터져버리나요? 폭발 위험성이 있죠.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되죠. 그럼 뭐 구체적인 안전을 위한 그 전원 장치 조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2차 케이블 한 개의 한쪽 끝에 압착 터미널로 고정을 하는데요. 2차 측이라는 것은 이제 용접기 앞쪽에 나와 있는 케이블이 2차 케이블입니다. 출력이죠, 출력. 네. 출력이고, 두 번째로 그 용접기 전면에 단자 커버를 열어주면은요, 그 케이블 접속구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네. 예, 열어주고 음극 쪽에는 볼트, 너트로 단단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케이블의 그 반대편에 접지 홀더를 연결해 주는데요. 예, 접지 홀더. 예, 여기 이제 접지 홀더 연결을 해주는 것인데요.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접지 홀더를 모재가 있는 작업대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대에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그 노출된 그 연결부는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절연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절연 테이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제 감아주는 것이죠.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원 개폐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 요거는 적절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그 통로를 횡단하는 케이블이 이제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케이블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호 덮개 등 손상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밟을 수도 있고 그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알아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 용접기 부속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설비. 예. 네네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와이어 송급 장치입니다. 여기에 와이어 송급 장치인데요. 네. 예, 와이어 송급 장치는 그 용접 전원의 그 제어에 의해서요. 여기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와이어를 일정한 속도로 공급을 해주고요. 예, 와이어 릴의 설치 그리고 와이어 릴에 감겨진 휘어져 있는 와이어를 직선으로 교정해서 그 토치까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CO2 가스의 유량을 조정을 해주고요. 용접 전류, 전압에 조정하고 와이어 인칭 그리고 가스 체크 기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용접 전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2차 전류를 그 용접 토치까지 전달하는 기능, 즉 용접 전원과 용접 토치를 연결해주는 기능도 해줍니다. 예. 지금까지 전원장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작업 전에 CO2 가스 용기 누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CO2 가스 누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 가스 누설 사고는 주로 작업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그 사전에 그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요. 그 작업에 진입해서 이제 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그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을 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용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인자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용접 시 생기는 유해 위험 인자에는요,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뭐 포스핀, 뭐 오존,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와 그리고 뭐 산화철, 산화크롬, 산화망가니즈, 산화크로뮴 등 그 중금속의 용접 흉, 그리고 기타 유해 광선과 고열, 소음, 피부염과 화상 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이러한 유해 인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용접을 한다면 위험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가스 누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가스 누설은요, 누설로 인한 그 사고는 가스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용접 토치 그 가동 스위치가 눌려서요, 온 상태가 된 거죠. 온. 예. 이때 그 CO2 가스의 공급 라인을 용접 전원부를 통하지 않고요. 바로 직결해서 그 와이어 송급 장치에 직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CO2 가스 공급 호스의 연결부 또는 그 표면의 흠집으로 인한 누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CO2 가스는 밀폐 공간에서 그 질식 재해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 용접 작업 전에 반드시 CO2 가스 연결 부위에 그 누설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잠시 뭐 CO2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은요, 뭐 두통과 내빈혈일 경우에는 뭐 3에서 4% 정도, 예. 그리고 위험 상태가 되는 경우는 뭐 15% 이상, 그리고 인체에 아주 위험한 경우는 30%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CO2 가스가 인체에 매우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스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가스 공급 장치의 그 가스 누설 점검을 위해서는 그 가스 용기의 밸브를 4분의 1에서 2분의 1 바퀴 정도 열어주고요. 유량계를 확인한 다음에 용접기 패널의 전환 스위치를 점검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스 누설 스프레이나 비눗물 등을 이용해서 유량계 연결 부위와 그 토치 및 호스 연결 부위에 누설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때 압력계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압력계에 눈금이 나와 있는 그 눈금을 잘 보시고 0.2에서 0.3 메가파스칼로 조절을 하시고요. 유량계 밸브를 열어서 전류의 세기에 따라 유량을 15리터 per minute로 조절을 해줍니다. 예. 뭐 가스 누설 예방을 위해서는 그 용접 작업 전에 CO2 가스 호수 연결 위와 그 가스 라인 점검을 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수시로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보호구 점검과 안전 점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안전은 정말 지나치다 싶어도 항상 지켜야 할 습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덕분에 안전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접 마스터를 꿈꾸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용접 작업 안전 점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CO2 용접 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에 규정된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를 착용하며, 작업 전 용접기 안전 점검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시킨 후 점검하고, 장비 상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장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의 접속 상태와 가스 용기의 누설 여부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며, 위험인자 발견 시 즉각 작업 중단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5가지 사항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